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지금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BP라는 게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이게 0.5%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월 달에 0.5% 올리는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라고 아예 딱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0.25%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0.5%씩 올릴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 폴 볼커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폴 볼커는 예전에 1980년대 초 그때 이 연준 의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석유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 파동 이후에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 굉장히 높은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됩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사이에. 그렇게 해서 무려 이제 한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그때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기 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고금리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었고요.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잡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 이후에 80년대, 그러니까 81년, 2년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정책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제롬 파웰 의장이 이 폴 볼커 전 의장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고금리로 가겠다. 원래 지난달만 하더라도 올해 말쯤 되면은 기준금리가 한 1.7%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연준 의장은 3%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다라고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뒷힘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이죠. 완전 고용 수준에 있는 실업률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낙관론의 기초가 되고 있고요.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만 집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당히 높은 고금리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현재 지금 페니메에서 이야기하는 게 30년 고정금리가 5%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30년 고정금리가 5%가 아니라 뭐 7, 8% 되는 것을 조만간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금방 보게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이것이 다 잡히면 물가 인상률이라는 것이 잡히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한 뭐 영향이라든가 지금 공급망의 병목 현상 문제 이것 때문에 그 공급망을 방해하는 거에는 코로나 정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방해,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유가 파동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공급망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치르고 근데 공급망 문제는 지금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인가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을 35%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 나왔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저희가 좀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또 한번 드리게 됩니다. 노동부는 4월 29일 1분기 동안에 널리 주시되고 있는 인건비 측정치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노동부에서 이런 인건비 측정치, 노동지표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 연준이 고금리로 갈 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느냐는 속도의 완급을 조정하기 위해 준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JP 모건 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 29일까지 연방 상무부가 별도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품목을 제외한
핵심 물가가 3월까지 전년 대비 5.3% 상승했는데 2월 달에 전년 대비 상승률인 5.4%에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핵심 물가 상승률이 5.3%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JP 모건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5.4%가 나왔었던 거였고요. 근데 이게 지금 6%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이 되면, 핵심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도 잡을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좀 움직여갈 수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가 상승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집값. 집값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어차피 지금 파월 의장은 연착륙을 꿈꾸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침체로 가지 않게끔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금리를 서서히 올려가고 통화량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는 작업이니까 저희도 지금 시간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